우리 정부와 가계 그리고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 총 부채가 4,800조 원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3.4배에 달하는 수준이라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신호입니다. 국가 총 부채, 이게 뭔지 좀 먼저 쉽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국가 채무 그리고 공기업 채무, 여기에다가 군인과 공무원 연금은 물론이고요. 또 가계와 기업 부채, 이것까지 모두 합친 개념입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국가 총부채가 최대 4,835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 국가 총부채는 4,507조 원이었는데 그것보다 300조 원 이상 많습니다. 당시에도 2011년 국가 총부채가 4천조 원을 넘어서고 나서 2년 만에 10% 가까이 불었다는 데서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와 공공부문 그리고 군인과 공무원 연금을 합친 국가 관련 부채가 1,959조 원이나 되고요. 가계 부채는 963조 원, 그리고 기업 부채는 1,913조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국가 총 부채 규모가 그 정도로 많다면 앞으로 이 금리, 지금은 초저금리 시대입니다만 금리가 혹시 오르게 되면 이때는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부채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순수 국가 채무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GDP의 34% 수준인데 일본의 경우 200%가 넘습니다. 이번 통계를 낸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반 정부 부채 수준은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국보다 낮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비중이 매우 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 요인으로는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습니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짧게는 2개월 안에 한국 금리도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그럴 경우 공기업과 가계의 부담이 심해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가계는 자금 조달 방안이 제한적이어서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더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호입니다.